영화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에밀 졸라와 폴 세잔의 40년 우정을 그린 프랑스 영화인드 마고암니.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감독 다니엘르 톰슨. 출연 기욤 갈리엔, 기욤 까네, 앨리스 폴, 데보라, 프랑소와, 피에르 이본, 사빈느 아젬마, 제라드 메이란, 로랭 스토커, 이사벨레 캔델리어, 프레야 메이버. 개봉 2016.1위 15. 어차피 부자가 될 걸 알면 배고픔도 다르지. 마이너스 에밀이 폴에게 마이너스. 나고자 징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야. 자네만 의심을 품나? 눈물 사과. 범민이 자네만 있나? 자네만 한밤에 깨어나서 푸른색을 지우고 붉은 점을 찍나? 나도 한밤에 깨네. 단어 하나 슈표 하나 때문에 일어나 침대에서 뒤척이는 아침이 되면 어제 쓴 쓰레기를 읽으며 덜컥 겁이 나 마이너스 에밀이 폴에게 마이너스. 1852년 프랑스 아름다운 지역인 엑상프로방스에서 소년 폴과 에밀의 우정은 시작된다. 에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출신 노동자로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산다. 폴은 세잔 가문이라 불릴 정도로 성공한 금융맨인 아버지 덕분에 엑상프로방스에서 힘 꽤나 쓰는 부르주아 집안 출신. 언제나 실질적인 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르주아. 아버지는 폴이 그림 그리는 걸 반대했지만 끝까지 생활비는 보내준다. 1860년 파리. 에밀은 낡은 스튜디오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글을 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에밀의 어머니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아들과 잘 산다. 에밀이 가난한 동네에서 조화를 만들어 파는 여자를 좋아하자 어머니가 놀리며 어떻게 해보라고 권한다. 글을 써서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잡스러운 일을 하는 에밀은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엄마와 아들 사이는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유머러스하다. 에밀의 가장 큰 힘이다. 부르주아 출신의 폴은 에밀만큼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도 잘한다. 에밀이 좋아하는 여성 가브리엘에게 먼저 대시했고 폴과 가브리엘은 사귄다. 에밀은 자신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친구와 가브리엘의 관계를 지켜본다. 에밀의 글이 인정을 받고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점점 작가로서 입지를 다져간다. 목로주점을 쓰고 낭독회를 열고 원고 청탁을 받아 생활이 안정된다. 에밀은 당대의 성공한 작가로 할리먼 회원이 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드레피스 사건 지지자로 대중들에게도 존경받는 작가가 된다. 폴과 사귀었던 가브리엘은 변덕 심한 폴과 헤어지고 에밀과 결혼한다. 에밀과 결혼하면서 알렉상드린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알렉상드린은 에밀을 내조하는 아내 역할을 잘 해낸다. 둘 사이엔 아이가 없다. 1870년 파리를 떠나 레스리크에 저택을 지어 정착하는 에밀 부부. 부인은 고아 소녀를 세탁부로 고용한다. 앤틱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에밀의 서재.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 알렉상드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는다. 에밀의 사랑은 세탁부 잔네에게 향한다. 에밀스럽게 쉽고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천천히 그녀를 관찰하고 감정을 충분히 다듬으며 잔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에밀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성공의 균형을 이루며 성공한 중년 남성이 되어간다. 반면 폴은 에밀과 우정은 지속하지만 에밀을 볼 때마다 빈정거리기 일수다. 폴 세잔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낙선전 개최에서도 주목받지 못한다. 에밀의 아내가 된 전 애인 가브리엘의 이름이 알렉상드린으로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녀를 모욕한다. 고아이고 조화와 몸을 팔았던 여자로 깎아내리며 폴 자신도 동시에 모욕한다. 앵그르의 올랭피아가 인정받자 그건 부르주아의 포르노라고 까내리며 당대에 인정받고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비판한다. 외로운 천재병 환자 같은 친구 폴에게 에밀이 통탄스럽게 한 대사가 앞에 인용한 대사다. 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다시 엑상프로방스 저택으로 들어간다. 결혼은 하지 않고 같이 살았던 여성과 아이를 낳고 함께 지내기도 하지만
액상프로방스에서 은둔하다시피 하며 그림에 몰두한다.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건 부르주아의 계산적 속성인가? 재산 분배 때문에? 에밀이 성공하자 에밀을 부르주아 속물이라고 욕했는데 폴이야말로 예술가의 허세를 품고 있는 부르주아 같다. 에밀은 폴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부러워했고 아이를 갖지 못한 걸 큰 결핍으로 생각한다. 늦게 27살 연하인 세탁부 잔느와 사랑에 빠지면서 두 아이를 얻는다. 알렉상드리는 어쩔 수 없이 에밀과 잔느의 관계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 에밀이 드레피스 지지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세상을 잠시 떠나 액상프로방스에 방문했을 때 폴은 에밀을 보러 갔으나 이미 유명인이 된 에밀은 시장과 기자들, 지역 유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먼발치에서 에밀을 지켜보다 발길을 돌려 자기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1902년 졸라는 굴뚝이 막혀 질식사로 사망하고 소식을 들은 세자는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한다. 1906년 폭우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폐렴에 걸려 죽지만 앙브로아즈 볼라르 덕분에 말년에는 명성을 얻는다. 마티스는 세잔을 회화의 신이라 했고 피카소는 예술가들의 아버지라고 했다. 1000점에 달하는 세잔의 작품 중 700점 이상이 전 세계 미술관에 걸렸다. 에밀은 폴의 재능을 사랑하지만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평과 여자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때 폴을 질책한다. 사산한 재능이라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폴은 에밀을 사랑한다. 자네의 글처럼 그림을 싶어라고 고백할 정도로. 결이 다른 두 예술가가 젊은 시절 나눈 우정은 뜨겁다. 이탈리아 이민자이자 노동계급이었던 에밀이 작가로 성공하고 폴이 불쑥불쑥 에밀을 찾아와 지치지도 않고 비아냥거릴 때도 반박은 할지언정 손절은 하지 않는다. 길에서 잡은 쥐를 구워 먹으며 가난을 견딘 에밀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폴은 출발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 어차피 부자가 될 걸 알면 배고픔도 다르지라는 에밀의 말은 절규처럼 느껴진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인데 액상프로방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큰 화면으로 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히어로즈 역경을 이겨낸 영웅들 제51회 에밀 졸라와 폴 세자랜드 단무지. 졸라. 진실은 전진하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진실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에밀 졸라 1840-1902년 BTTMANNGTTY 이머저즈. 세상의 폄훼를 내려다보며 정의와 신념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다. 그 엄격함을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역사의 심판을 이겨내고 후세의 명성을 남길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와 화가 폴 세잔도 그런 인물로 꼽힐 만하다. 함께 남프랑스 액상프로방스에서 자라 소년 시절부터 절친했던 두 사람은 문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길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큰 이상으로 살아갔다. 1840년 4월 파리에서 태어난 졸라의 삶은 순풍에 돛단 것이 아니었다. 유년기에 남프랑스로 이사한 지 몇 년 후 아버지가 타계. 가족은 빈궁의 밑바닥에 빠졌지만 어머니는 졸라에게 교육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세잔 우정을 키우면서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생활은 아콰일로를 걷고 시래 속에서 파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시인을 꿈꾸게 된 졸라. 그 후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이번 실패해 진학을 단념하지만 출판사에서 서적의 포장이나 발송 등을 해내면서 문학가의 길을 간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허드렛 일을 통해 서적 시장에 정통한 졸라는 제안한 참신한 기획이 사장에게 높이 평가되어 홍보주임으로 등용된다. 거기서 많은 문필가를 알게 되어 그들의 소개로 집필의 기회를 얻기로 이윽고 작가로서 살 결의를 굳혔다. 대표작은 77년 발간된 소설 목로주점. 게다가 나나 등의 작품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19세기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칭해지기까지 했다. 졸라와 세잔을 비롯해 많은 위인이 발자국을 새긴 꽃의 도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선문을 바란다. 작년 5월. 우리도 이제 영광의 개선문으로. 졸라는 말년 조국의 군이 일으킨 유명한 무고 사건인 드레피스 사건과 대치한다.
1994년 유대인 군인 드레피스가 사실무근의 간첩 혐의를 받고 먼 섬으로 유배됐다. 배경에는 반유대라는 깊은 편견이 가로놓여 있었다. 졸라는 썼다. 진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악의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엄밀하게 정해진 대로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간다. 진실에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내재돼 있다. 드레피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졸라는 가면이 일어섰다. 98년 5월 새벽지에 나는 탄핵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대통령의 공개장을 발표. 신문은 폭발적으로 팔려 프랑스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졸라의 나이는 57세. 작가로서 절정기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외치기로 선택한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한때는 영국으로 망명해 신념의 언론 투쟁을 관찰했다. 졸라의 용기는 여론을 움직여 다음 1899년에 드레피스의 재심이 결정. 1906년에 무죄가 확정된다. 승리의 순간 졸라는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치른 정의의 패는 무고한 사람을 구하는 힘이 됐다. 세잔. 목적에 도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루어야 할 진보에는 끝이 없어요. 폴 세잔 1839-1906년 유너버설 히스터리 ARCHIVEGTTY 이머저즈. 한편 세잔은 1839년 1월 액상 프로방스에서 태어났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대생의 학교를 다니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높였다. 졸라에게 이끌려 파리에서의 생활도 경험. 후에 인상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마네나 모네, 르누아르 등과 미술론을 주고받아 예술을 탐구했다. 은행가였던 아버지의 반대를 딛고 화가의 길로 나아가지만 불후의 시대가 길게 이어졌다. 출품한 전람회에서는 모조리 낙선, 혹평을 들었다. 사람들은 세잔의 작품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세잔은 괴물이다 상식을 벗어난다고. 심지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더 잘 그린다는 말까지 비웃음을 당할 지경이었다. 세잔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고독 속에서 굳세게 자기 예술의 정진을 계속해 나갔다. 거기서 소재로 한 것이 생트 빅투아르 거룩한 승리산이다. 르트루네가도 위에서 본 생트 빅투아르 산폴 세잔. 1896-98년 78-99cm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DEAV. 피아이아 로지지아이지에티 이머저즈. 해발 약 1000m의 높이의 일련의 꼭대기가 거의 똑바로 늘어져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정을 바꾼다. 기존 회화의 상식을 뒤엎는 선구적인 기교에 의해 세잔이 만들어낸 승리산의 걸작은 80점을 넘었다. 그는 말하고 있다. 저 생트 빅투아르 산을 보라. 이 무슨 비약이냐? 이 얼마나 태양의 격렬한 갈망인가? 라고. 아무리 시련의 열풍이 불어도 자신의 이상적인 산에 계속 도전한 세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이뤄내야 할 진보는 끝이 없다. 그가 평가받게 된 것은 사후의 일이다.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차세대 거장들이 세잔의 작품을 애호하고 숭배하며 거기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내려 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다. 67년 생애를 통해 후세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세잔은 오늘날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세잔에 대해 쓴 이케다 선생님. 특별한 천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생트 빅투아르 산이 있다. 자신의 인생의 승리산이 있다. 그 산을 보라. 올라가라. 트레츠의 유럽 연수도장에서 멤버를 격려하는 이케다 선생님 부부 1981년 6월 6일. 마키구치 츠네사부로 선생님의 생일이기도 한 이날은 유럽 사제의 날로 정해져 불멸의 원점으로 빛난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이 생트 빅투아르 산을 처음 본 것은 1981년 6월. 남프랑스 트레츠의 유럽 연수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그 감동을 선생님은 각국의 동지에게 말하고 있다. 봐봐요. 굉장한 산입니다. 거대한 인물이 마이너스 L을 들어 석존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엄연하면서도 우아함과 기품이 있다. 이 모습은 신심의 일념 같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되받아친다. 강하다. 격렬하다.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감싸주는 끝없는 에너지를 느낀다. 심고 유언합니다. 이 산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방문할 때마다 졸라와 세잔이 바라본 승리산을 바라보며 카메라에 담았다. 드레피스 사건에서 용의자를 변호하며 싸운 졸라. 선생님은 당시 그의 외침을 소개하며 승리의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내 편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사상이고 진실과 정의의 이상이다. 지금 나는 매우 평온한 심경에 있다. 나는 이길 것이다. 우리의 광선 유포 역시 장대한 사상전이다. 학회 안에 인류의 숙명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 있다.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의 이상이 있다. 최강의 아군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숭고한 사명의 학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은 없다. 진실의 영광도 없다. 그것은 비참한 퇴전자의 말로를 보면 분명하다. 묘법과 함께, 학회와 함께, 동지와 함께, 이곳이야말로 인생의 최극 영관이 빛난다. 이것이 우리의 대확신이다. 2006년 4월 25일 53 기념 대표자회의 연설. 젊은 날의 졸라와 세잔이 바라보며 함께 오른 생트 빅투아르 산. 만년의 세잔은 그 모습을 소재로 계속 그렸다. 이어 선생님은 지구기행 내 고향은 세계에서 세잔의 불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잔은 승리산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려온 인생이었다. 그려도 인정받지 못했다. 중략.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그것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거절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모두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흉내내고 좋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에세이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의 예술이라는 산을 계속 헐떡이며 올라갔다. 바보 취급을 당하든 그게 뭐냐? 마지막은 진짜가 이긴다. 중략. 그는 바위와 바위였다. 그는 그 자신을 승리의 산으로 단련시킨 것이다. 특별한 천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생트 빅투아르 산이 있다. 자신의 인생의 승리산이 있다. 그 산을 보라. 올라가라. 2004년 7월 3일자. 인생도 광포도 도전해야 할 산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본진 대도쿄를 선두로 소카 가족이 새로운 사제계가의 산을 다 오를 때는 지금이다. 인용 참고 이나바 미치오 저 드레피스 사건과 에밀 졸라, 고발, 오자키 카즈로 저 졸라, 존 리월도 편. 세잔의 편지 이케가미 타다하루 역, 미셸 오그 저 세잔 마이너스 고고의 선구자. 무라카미 나오코 역, 조아킴 게스케 저 세잔과의 대화. 나리타 시게로 역동 출판, 에밀 조라, 저 시대를 읽다 1870-1905구라 타카마코.